안녕하세요. 유이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 환경에서 구속 조건의 종류와 완전 구속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형상 구속 조건, 두 번째는 치수 구속 조건입니다. 릴레이트 그룹에 있는 명령어들이 형상 구속 조건을 줄 때 필요한 아이콘들이고요. 디멘전 그룹에 있는 명령어들이 치수 구속을 부여할 때 사용하는 아이콘들입니다. 먼저 형상 구속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명령어를 할 건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트 그룹에서 호리젠탈 버티컬 명령어를 클릭하겠습니다. 이 명령어는 객체를 수평 또는 수직으로 잡아주는 명령어입니다. 선택하겠습니다. 선을 클릭하게 되면은 수평, 반대쪽 선을 클릭하게 되면은 수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객체 가운데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플러스 모양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게 형상 구속 조건의 심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평과 수직의 경우에는 선을 45도로 봤을 때 45도 이상일 경우에는 수직, 45도 이하일 경우에는 수평을 맞춰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호리젠탈 버티컬 명령어는 한 가지 더 기능이 있는데요. 그거는 포인트와 포인트를 정렬해주는 기능입니다. 명령어를 클릭한 다음에 선의 엔드 포인트와 반대쪽 선의 미들 포인트를 클릭하게 되면은 서로 수평 정렬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커넥트 명령어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트 명령어는 포인트와 포인트를 연결해 주는 기능입니다. 선의 엔드 포인트와 반대쪽 선의 엔드 포인트를 클릭하게 되면은 화면과 같이 서로 일치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심벌은 빨간색 사각형 박스입니다. 그럼 미리 그려놓은 사각형을 보겠습니다. 각각 선에 수평 또는 수직 구속 조건이 부여가 됐고요. 그 다음 서로 만나는 포인트에 연결이라는 구속 조건이 부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구속 조건을 삭제하고 싶을 경우에는 클릭 또는 드래그하여 키보드에서 델리트 키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른 명령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센트릭 명령어는 원과 원의 중심점을 연결해주는 기능입니다. 원을 클릭한 다음에 반대쪽 원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이 동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퀄 명령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클릭한 다음에 반대쪽 선을 클릭하게 되면은 길이 값이 동일하게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패러럴 명령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역시 선을 클릭하고 반대쪽 선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이 평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퍼펜디큘러 명령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객체를 클릭하고요. 반대쪽 객체를 클릭하게 되면은 선과 선이 직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컬리니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명령어는 객체와 객체가 같은 선상에 나란히 정렬해 주는 기능입니다. 그럼 객체를 선택하고 반대쪽 객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이 서로 정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탄젠트 명령어 클릭해 보겠습니다. 원을 클릭하고 선을 클릭하게 되면은 화면과 같이 서로 달라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과 다시 또 선을 그리겠습니다. 만약에 선의 엔드 포인트와 반대쪽 선의 엔드 포인트를 결합하고 싶다 이럴 때는요. 명령어 커넥트 명령어를 클릭한 다음에
포인트를 직접 선택해서 연결할 수도 있겠지만 단축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엔드 포인트를 연결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마우스 커서를 선으로 이동한 다음에 키보드 2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반대쪽 선으로 이동한 다음에 다시 키보드 2를 누르게 되면은 화면과 같이 포인트와 포인트를 직접 클릭하지 않고도 연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는 E 엔드 포인트, M 미드 포인트, C 센터 포인트, I 인터섹션 포인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치수 구속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그룹에 있는 스마트 디멘전 명령어로 대부분의 치수 값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객체를 다이렉트로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이 바로 치수를 입력할 수가 있고요. 객체와 객체를 클릭하게 되면은 중간에 거리값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라운드를 클릭하게 되면은 반지름 값을 입력할 수가 있겠고요. 원을 클릭하게 되면은 지름값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각도를 입력하고 싶을 때는 객체를 클릭하고 키보드에서 A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각도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과 원을 클릭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원의 중심점의 수평 또는 수직거리 값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원을 클릭하고 다음 원을 클릭하게 되면은 화면과 같이 수평거리 값이 나오고요. 다시 한번 원과 원을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커서를 우측이나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수직거리 값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과 원을 클릭한 상태에서 키보드 Shift 키를 클릭하게 되면은 직선거리 값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의 거리 값을 측정할 수도 있는데요. 스마트 디멘전 명령어를 클릭한 다음에 단축키 T를 클릭을 합니다. 바깥쪽에 있는 탄젠트를 잡고 싶을 경우에는 마우스 커서를 원형의 바깥쪽을 클릭하고요. 반대쪽 원 같은 경우에는 원의 안쪽에 탄젠트를 잡고 싶으면은 안쪽 면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이 탄젠트의 거리 값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전 구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구속은 구속 조건을 부여하여 스케치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재 원점과 사각형이 그려져 있는데요. 사각형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포인트를 클릭해서 드래그하면은 화면과 같이 사각형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평과 수직에다가 치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평거리 값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 수직거리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동일하게 포인트를 클릭을 해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움직임이 있으나 형상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원점과 형상에 치수를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먼저 수평치수, 이번에는 수직치수를 입력했습니다. 다시 한번 포인트를 클릭해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움직이지가 못하죠. 그 이유는 치수를 통해서 구속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완전 구속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스케치가 완전 구속이 됐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시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명령어는 인텔리스케치 그룹에 가면 릴레이션십 컬러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이 스케치가 완전 구속이 됐을 경우에는 파란색에서
검은색으로 변경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치수를 하나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이 불안정 구속이 됐을 경우에는 스케치가 검정에서 파란색으로 전환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치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검은색으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좋은 기능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불안정 구속이 됐을 경우에 어느 쪽에 자유도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릴레이트 그룹에서 릴레이션십 어시스턴트를 클릭을 합니다. 스케치를 전체 다 드래그 한 다음에 선택을 합니다. Show Variability 명령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밑에 숫자가 나오죠? 이 숫자는 자유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 계속 Show Variability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은 화면에 스케치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스케치의 자유도를 확인을 하고 구속 조건을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케치 환경에서 구속 조건의 종류와 완전 구속의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